우리 민주당 장점은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이런 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당내 1%의 당원들의 다른 목소리도 대변할 책무가 있다는 차원에서 결심을 하게 되고요. 민주당의 김두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오늘 특별히 노무현의 도시, 지방분권과 국가기능발전의 상징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출마선을 하게 돼서 각오가 새롭습니다. 시간도 많이 많지 않고 해서 출마 선언문 전문은 대포원 주임무를 참조해 주시고 기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궁금한 점들 질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행보로 세종을 꼽으시고 그 다음에 광주, 그 다음에 지역을 좀 약간 도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약간 첫 일정을 세팅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 질문은 언제 이제 그 서류 제출은 언제쯤 하시는지 욕심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당대표 후보 등록 수료 절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실무팀장이 한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해서 아마 내일 오늘 중앙당에서 다 점검을 받고 문제 없으면 내일 후보 등록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회의에서 특별하게 기자회견을 한 배경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1급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서 정말 국민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와 사람, 돈이 전부 다 기회가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미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기능발전은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또 노무현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여전히 기능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이 미안을 가지고 남아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있는 제1당으로서 국가기능발전, 지방분권을 완성하겠다는 것은 의지를 담아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언론을 했을 때 당원동에서 하자, 제가 또 영남 지역주의를 극복하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람이라서 부산 경남에서 하자. 우리 당의 본사는 광주 전남인데 광주 전남에서 하자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었지만 수도권 일격 중심주의가 대한민국 미래를 정말 희망을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은 동지들하고 인원하는 차원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로 결정을 했고요. 여기 내용에 보시면 민주당의 통계를 온몸으로 맡았다고 하셨는데요. 예. 어떤 데 지금 붕괴됐다고 보고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총선을 아주 부당 지도부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선거 전략으로 압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함을 막고 민생을 챙기겠다 이렇게 이제 지도부에서 흐름을 잡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이제 22대 총선에서 우리 당이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 전략을 잘해서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서 앞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정 3년차를 지금 맡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국정을 그야말로 아무런 국정 기조 중심 없이 그야말로
뭐 외교, 민생, 뭐 물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엉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당 지지율이 강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은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오는 당이고 우리 민주당의 민주라는 DNA가 훼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강성은 다양성과 역동성인데 이런 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내지 않으면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뒤에 대선에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저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키워내겠다는 의지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당원 주권주의 개념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게 큰 방향에서 바람직하지만 일부나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맥락이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사강화 논란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도층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당원에 대한 개념을 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 입장 궁금합니다. 당원 주권, 당원 중심의 정당은 유럽행위인데 저는 뭐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큰 당의 흐름은 동의를 하고 있어서 당원 주권 관련해서 컨퍼런스에도 저도 참여를 한 거 있고 오래전에 참여정치연구회라고 유시민 장관하고 같이 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당원 주권주의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일찍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정당이 적어도 당원 중심의 주권이 강화되는 게 당에 맞기 때문에 그것은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보통 다 당원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다른 쪽에 좀 받겠다는 거고 우리 당이 이제 1인 정당화 이런 비판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정당화가 다양성과 역동성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당선대권 분리와 관련해서 당헌 당규를 고쳐서 지금 이제 중앙위원회를 어제 통과를 했는데 그런 점도 좀 동의 안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고 어쨌든 우리 권리당원이나 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의 이렇게 건강한 민주성과 다양성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제가 출마하기 얼마 일주일 전에 대강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신문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당내의 1%가 1%의 다른 목소리가 있으면 그 다른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당에 좀 책임 있는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저는 당내 1%의 당원들의 다른 목소리도 대변할 책무가 있다는 차원에서 결심을 하게 됐고요. 우리 민주당이 어쨌든 세 번의 국정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차기 국정을 맡을 수권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대표를 추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당원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원내대표 출마하셨을 때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말씀을 하셨었고 이재명 대표가 뭐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뭐 내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실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선거를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축구 경기로 말하면 11명은 베스트 11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게임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 축구팀이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가 있더라도 팀워크가 안 되면 경기를 이길 수 없거든요. 그리고 차기 지선이나 대선에 승리하려고 그러면
1인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들 또 중도와 중원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하는 게 중요한 그런 차원에서 역할들이 각각 있을 텐데 일단은 이번 당 대표를 놓고 이재명 후보가 경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함께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당 대표를 지금 저쪽 국민의힘도 한동훈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 지금 대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고 다들 여야의 1, 2당의 당 지도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정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경륜이 많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강대강으로 계속 싸우는 것보다는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대연정처럼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는 여야가 함께 또 협의하고 민생을 먼저 챙기는 이런 과정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계속 강제강으로 하면 국민들 마음을 어디에 둘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도 있습니다.